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히말라야 쿤다 마을의 구루밍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간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에 묻혀 살아온 여기 오지 마을에 오늘 밤 별빛보다 밝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자동차는커녕 지프조차 오르지 못하는 해발 3,800m 험준한 산길로만 갈 수 있는 이곳에 어떻게 전기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국의 기술이 이 고립된 마을에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마리의 늙은 야크, 부타와 19살 소녀 자얀띠, 그리고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보다 먼저 이 마을에 도착한 또 다른 빛, 바로 한글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에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얀띠입니다. 히말라야 고산마을 쿤다에 살고 있는 19살 소녀예요. 우리 마을은 해발 3,800m에 위치한 곳이죠. 아름답지만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신 후부터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19살이지만 이미 수년째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공식 학교는 아니에요. 그저 마을 끝자락 평평한 바위 위에서 수업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평평한 바위 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 우리의 교실은 특별합니다. 책상도 의자도 심지어 칠판도 없죠. 그저 평평한 바위 위에 모여 앉아 막대기로 흙이나 눈 위에 글자를 그리며 공부합니다. 종이나 연필은 귀한 보물이에요. 마을에 전기도 없어서 해가 지면 수업도 끝나야 합니다. 선생님, 구름이 와요. 가장 어린 리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순식간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집으로 빨리 가렴. 마지막으로 남은 프라딥이 물었어요. 자얀띠 선생님, 우리는 왜 밤에도 공부할 수 없나요? 도시 아이들은 밤에도 책을 읽는다면서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없으니까요.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도 빛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여러 외국 단체들이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니까요. 스위스 단체의 태양광 패널은 겨울에 짧은 해와 눈에 파묻혀 소용없었고, 일본 단체의 발전기는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들어가 생각했어요. 불이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도 따뜻할 텐데.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우리 마을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 눈엔 꺼지지 않은 빛이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라는 빛이었죠. 며칠 후 마을 시장에 갔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금 장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번엔 특별한 소식이 있단다.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 근처 롤파 마을에 왔다더구나.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죠.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놀라서 올려다보니 동양인처럼 생긴 남자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길을 잘 모르다 보니. 그가 이상한 억양으로 영어를 말했죠.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방금 시장에서 들었어요. 한국 기술팀이 왔다고요. 그는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가대학 연구팀에서 왔어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적합한 소형 수력 발전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민수 씨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랐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에게 우리 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기 없이 사는 일상,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현실. 민수 씨는 마을 뒤편 계곡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얀띠 씨,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계곡의 낙차를 이용하면 소형 수력 발전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쓰려고 해요. 한국의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발전했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소형 수력 발전 시스템은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건 발전 시스템만이 아니에요. 민수 씨가 가방에서 작은 카드 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글 교육 키트예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자부합니다. 카드에는 이상한 모양의 글자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동그라미, 선, 점이 조합된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형태였죠. 이게 한글인가요? 네,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우리 임금님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민수 씨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름도 한글로 적을 수 있었어요. 자얀띠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이 이걸 본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민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전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배움의 기회도 함께 전하고 싶어요. 한글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희망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태양도 등을 돌린 우리 마을이지만 이제 한글이라는 새로운 빛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한국팀 5명이 우리 마을에 정식으로 방문했습니다. 발전소 설치를 위한 장비 운반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이 험한 산길로 어떻게 운반할까요? 이강산 씨가 고민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부타가 있어요. 부타요? 네, 우리 마을의 마지막 야크예요. 이제 나이가 많지만 예전엔 무거운 짐도 잘 날랐죠.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외양간으로 모두를 안내했습니다. 부타는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제 15살이 된 늙은 야크였죠. 검은 털이 군데군데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야크가 무거운 발전 장비를 운반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부타를 잘 보살피고 준비시켜 볼게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주고 먹이를 챙기고 털을 빗어주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부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가벼운 짐을 얹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국팀은 발전소 설치 준비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임시교실도 마련했어요. 마을 어르신의 빈 창고를 빌려 칠판과 책상을 설치했습니다. 소희 씨는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기본 모음을 배워볼게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한글을 따라 썼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느 날 마을 어린이 리마가 수업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얀띠 언니, 부타도 한글 배울 수 있어요? 웃음이 나왔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부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말도 다 알아듣는 거야. 발전 장비가 도착하는 날 부타와 함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장비가 쌓여 있었어요. 장비를 부타의 등에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처음엔 부타가 무게에 놀라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걸자 천천히 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잘했어, 부타. 천천히 가면 돼.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길, 미끄러운 돌, 위험한 절벽. 부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우리를 맞이했죠. 이날은 첫 장비만 운반했고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머지 장비를 나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부타의 외양간에 들러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부타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늙은 야크 부타, 오늘 다시 길을 걷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장비 운반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가장 무거운 터빈 부품을 운반하는 날이었죠. 부타의 등에 조심스럽게 장비를 실었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졌어요.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눈이 올 징조가 보여요. 제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파른 절벽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함께 동행하던 젊은 청년 타라가 데리고 온 노새가 놀라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조심해. 민수 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노새가 가지고 있던 작은 장비 상자가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비에는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제어 장치가 들어 있었죠. 그때부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옆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부타를 따라갔습니다. 부타, 어디 가는 거야? 부타는 떨어진 장비 상자가 걸려있는 나뭇가지 근처에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부타는 안정적으로 서서 긴 목을 절벽 아래로 뻗어 장비 상자의 끈을 입으로 물어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오진석 씨가 감탄했어요. 부타의 노력 덕분에 장비 상자가 위로 올라왔고 제가 손을 뻗어 상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부타. 정말 고마워.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필사적으로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부타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타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을에 도착한 부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장비를 내리자마자 외양간으로 데려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눈보라가 계속되면서 계곡에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 얼면 발전기를 돌릴 수 없어요. 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희 씨가 임시교실에서 나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일주일 만에 한글 기본 자음과 모음을 모두 배웠어요. 이제 간단한 단어도 읽고 쓸 수 있답니다. 소희 씨는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카드와 책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한글 연습장도 있었죠. 프라딥이 달려와 자랑스럽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한글로 나는 프라딥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얀띠 선생님, 제가 한글로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전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글자를 배움으로써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았죠. 장비를 넘긴 밤 글자는 불빛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보라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소희 씨의 한글 수업은 날이 갈수록 인기를 얻었어요. 처음엔 아이들만 참석했지만 점점 어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심지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구루밍 할아버지도 수업에 참석하셨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평생 글을 몰랐지만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군요. 소희 씨는 기뻐하며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 수업을 마련해 주었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를 위해 더 큰 글자 카드를 만들었죠. 저는 소희 씨의 도움을 받아 한글 수업의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배우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글자가 소리내는 방법을 보여준다니. 한편 민수 씨와 기술팀은 날씨가 조금씩 나아지자 발전소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도왔어요. 발전소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박지원 씨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발전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작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박지원 씨는 발전소 운영 매뉴얼을 한글로 번역해 주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요? 마을 청년 타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 발전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희는 설치만 도와드릴 뿐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운영해야 합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저에게 따로 이야기했어요. 자얀띠 씨,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거죠. 그날 저녁 한글 모임에서 소희 씨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동요 배우기 시간이었죠. 소희 씨가 가르쳐준 노래는 새싹들이 자라서였어요. 새싹들이 자라서 꽃이 피듯 우리들도 자라서 꽃을 피워요. 아이들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사가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새싹처럼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우리 마을의 희망. 그 모든 것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막 나오던 중 프라딥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자얀띠 선생님, 제가 한글로 시를 썼어요. 들어보실래요? 그의 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히말라야에 핀 한글의 빛, 눈 덮인 산에 글자가 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자라나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쓰는 우리의 손끝에 마을의 미래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주 터빈이 설치되고 전선망이 마을 전체에 연결되기 시작했죠. 모두가 들떠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면 시험 가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강산 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곳이죠. 그날 밤 갑자기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새벽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둘러 발전소로 달려가 보니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터빈하우스의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제어 장치가 파손됐어요. 이강산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발전을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민수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어 장치를 수리하려면 새 부품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이라니.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더 깊어지면 산길은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었죠. 임시 방편으로 수리할 방법이 있긴 해요. 하지만 출력이 많이 떨어질 거고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강산 씨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팀은 마을 회관에 모여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완벽한 발전소를 완공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교실로 달려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프라딥이 물었습니다. 봄까지. 어쩌면 3개월 정도.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러났어요. 리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프라딥이 물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편지를 써보자. 한글로. 아이들은 한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밤에도 책을 읽고 싶어요. 리마. 우리 마을에 빛이 있으면 좋겠어요. 프라딥. 구루밍 할아버지도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쓰셨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이제 빛도 보고 싶습니다. 모든 편지를 모아 한국팀에게 전달했습니다. 소희 씨가 번역해 주었죠. 마지막으로 리마의 편지를 읽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어두워서 글을 못 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 씨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임시 수리라도 해서 최소한의 전기라도 공급할 수 있게요. 그날 밤부터 한국팀은 다시 희망을 품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임시 제어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마을 사람들도 힘을 모았어요. 몇 일 후 이강산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시 제어 장치가 작동합니다. 출력은 예상보다 낮지만 기본적인 조명은 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소가 가로막혔지만 우리의 희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눈보라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낸 날, 마침내 발전소 시험 가동일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발전소 앞에 모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강산 씨가 신호를 보냈어요. 민수 씨는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셋, 둘, 하나. 스위치가 내려가는 순간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계기판의 바늘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동합니다. 박지원 씨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마을 회관에 설치된 전구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한 빛이었지만 점점 밝아졌어요.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순간이었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제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설명했어요. 아직 출력이 완전하진 않아요. 임시 제어 장치라 불안정할 수 있고 모든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마을 회관과 임시교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장소는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빛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발전소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의 공연이었어요. 소희 씨와 함께 연습한 고향의 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어린 목소리들이 마을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이 노래는 고향의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담은 곡이었죠.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래가 마치 우리 마을의 미래를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산골 마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사가 우리 쿤다 마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루밍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새로운 글자를 배우다니.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건 단지 기술과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희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건 전기만이 아니에요. 한글이라는 새로운 글자,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빛은 단지 전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희망의 빛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민수 씨는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태양광 충전식 랜턴이었어요. 각 가정에 하나씩 나눠주었고 임시교실에는 더 큰 모델을 설치했습니다. 완전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이것을 사용하세요. 봄이 오면 다시 와서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이들은 어둠 속이 아닌 빛 아래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임시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한글 책을 펼쳐들고 열심히 읽었어요. 자얀띠 선생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프라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히말라야에서 밤에도 책을 읽는 첫 번째 아이들이에요. 소희 씨는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빛에 관한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단지 전구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배움의 빛, 지식의 빛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더 밝고 중요한 빛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각자 종이에 빛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썼어요. 빛. 이렇게 간단한 글자지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켜진 빛,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어요. 발전소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봄이 와서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와서 발전소를 완전히 복구하기로 약속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로 쓴 감사 편지를 낭독했어요. 한국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는 빛도 보고 새로운 글자도 배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프라딥이 대표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소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인내, 희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이상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타가 외양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마을 청년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랜턴을 들고 마을 뒤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의 작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부타였습니다. 부타. 제가 불렀지만 부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부타의 걸음이 전보다 더 힘차 보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활기찼어요. 부타를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부타는 산등성이를 넘어 히말라야의 깊은 골짜기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부타가 뒤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부타. 고마워.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마을로 돌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부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거죠.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은 떠났습니다. 민수 씨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당부했어요.
발전소 관리는 이강산 씨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한글 수업도 계속해주세요. 봄이 오면 더 많은 책과 교구를 가져올게요. 그렇게 봄이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눈이 녹고 산에는 초록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더 많은 한글을 배웠고 이제는 간단한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을 입구에서 야크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마리였어요. 서둘러 마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2마리의 야크가 서 있었어요. 하나는 분명 부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더 작은 야크가 있었어요. 아마도 부타의 새끼일 겁니다. 부타. 돌아왔구나.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타에게 달려갔어요. 부타는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핥았어요. 옆에 작은 야크도 곧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부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한글로 쓴 환영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타. 우리 마을에 빛을 가져다 주셔서. 일주일 후 약속대로 민수 씨와 한국팀이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장비와 책, 교구를 가져왔어요. 소희 씨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그림책 히말라야의 야크 부타였어요. 한국의 아이들에게 부타와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만든 책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도 부타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더 많은 도움을 보내고 싶어 해요. 발전소는 완전히 복구되었고 정식 학교 건물도 짓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쿤다 한글 학교는 네팔 교육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막 나오던 중 프라딥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자얀띠 선생님, 제가 한글로 시를 썼어요. 들어보실래요? 그의 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히말라야에 핀 한글의 빛, 눈 덮인 산에 글자가 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자라나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글자들이 정말로 우리 마을에 봄을 데려왔다는 것을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비록 히말라야의 겨울은 춥고 길지만 우리 마음속에 켜진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 빛은 부타처럼 묵묵히 하지만 강하게 우리와 함께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말라야에 핀 한글의 빛 이야기입니다. 작은 글자가 만들어낸 큰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희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